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3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스타트를 하셨겠고요. 열심히 화장품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알고 싶다 5번째 시간이고요. 벌칙에서는 제일 낮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법 제40조의 그 세부 사항이 잘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태료의 최고 상한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더 정확히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세부 사항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본 장에서는 자, 과태료가 기본 앞에서 말씀드렸던 벌칙 조항 중에 그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는 부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 징수한다는 점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경우는 형벌적 의미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과태료는 식약처에서 부과 징수의 내역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과징금과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동영상 강의에서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본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 즉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와 같은 부분이겠죠.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화장품 법상으로는 과태료는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되고요. 과징금은 감독에 해당되는 조항에 귀속이 됩니다.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때 과징금의 최도 상한치는 10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별표 2에 시행령의 별표 2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으며 그건 다음 장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죠. 개별 기준은 감옥부터 3호까지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법 40조의 과태료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과태료 금액이 100만 원짜리가 3개가 있죠. 그리고 50만 원짜리는 4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뒤에서 하겠고요. 일반 기준은 감옥과 남옥 두 가지의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목 같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 위반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영업자나 판매자 또는 그 밖의 화장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식약처장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를 거부할 경우, 근데 그 보고의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의 그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고요. 또한 그 해당 위반 행위의 정도라든지 위반 횟수라든지 위반 행위의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은 과태료 금액 상한, 즉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의 세부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태료는 이미 조제관리사 지난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요. 이쪽 부분들은 하나하나 법 조항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00만 원짜리 첫 번째 법 제4조 1항의 후단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자, 4조는 기능수 화장품 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고요. 전단과 후단 의미는 알고 계시죠? 바로 후단 이쪽 부분이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이미 받은 심사나 보고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지만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똑같이 또 변경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변경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바로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4조 1항의 전담 부분, 이 부분을 위반한 자는 어떤 벌칙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아주 중하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같이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짜리 두 번째입니다. 바로 동물 실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15조 의 제1항을 위반했다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자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15조 2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 금지에 대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여기서 참고로 동물 실험이라 하면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실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바로 동물 실험이라고 하고요. 실험 동물은 동물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 동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개략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각호의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첫 번째 제1호는 8조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부분이죠. 거기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할 때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또는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해서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호는요. 동물 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또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죠. 동물 대체 시험법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동물 대체 시험법이 없는 그런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된 시험 항목들이 있죠. 실험 항목들. 그런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하게 되지요. 3호, 세 번째는요. 수출국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동물 실험 필요하고요. 또 수입을 할 때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인정하게 되겠죠. 또한 이런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동물 실험을 실시해서 개발한 원료다. 근데 그런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썼다. 그런 경우는 또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하나 남았죠. 자, 마지막 100만 원짜리 법 18조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데요. 법 18조 볼까요?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식약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영업자나 판매자 또는 그 밖의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 장소, 영업소, 창고, 판매 장소 그 밖의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서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심사,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명령을 위반해서 명하거나 이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 조항 중에서 바로 이 법 제18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 처분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조에서 법 18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200만 원의 벌금도 처하고요.
또 위반해가지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또 과태료 100만 원도 또 받을 수가 있네요.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18조에 대한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또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가 볼 땐 두 개 다 200만 원과 또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그 100만 원짜리 세 가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지금부터 50만 원짜리 시작하겠습니다. 5조 사항인데요. 바로 영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품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5조의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죠.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생산 실적과 수입 실적,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해야 하고요. 생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입 실적의 경우에는 수입을 할 때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산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를 한다.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 유통 판매 전에 보고를 한다. 수입 실적은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 이렇게 될 거고요. 5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부했던 거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5조에 대한 사항 중에 1항부터 3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바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 같이 복습 겸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짜리 두 번째 계속해서 영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영업자의 의무 5항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직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책임 판매 관리자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업무, 그리고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 확보 업무, 마지막으로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에 대해서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 이 세 가지의 업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같이 숙지하고 가실게요. 과태료 50만 원 세 번째 폐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장법 제6조에는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망하면은 폐업을 하게 되지요. 폐업을 하더라도 그냥 폐업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 회사 망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한테는 또 5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부과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내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영업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또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이거나 그 1개월 미만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휴업했다가 그 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개월.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과태료 50만 원 마지막입니다. 화장품의 가격, 판매 가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판매 가격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직접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를 할 때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표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조항은 바로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과 제11조 화장품의 가격 표시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0조 화장품 기재사항은 자 1호부터 10호까지 1차 포장, 2차 포장 내에 표시하게 돼 있었죠. 그 중에 제7호가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1조 화장품의 가격 표시에는 이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 즉 판매자라고 하죠. 이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에 대한 7가지의 사항들 잘 살펴봤습니다. 과태료는 벌칙 조항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죠. 가만히 조항들을 보시면 안전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칙 부분들을 볼 때 무조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을 봐서 안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부터인지를 조항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 벌칙의 강도 부분들을 같이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벌칙과 관련된 내용들 3편의 그 강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